프로바이오틱스의 독성 유전자, 독성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먹는 유산균에 독성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유산균은 우리나라에서 홍삼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이 유산균은 거의 안 먹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독성 유전자 유산균이 있을 수 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혹시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도 한번 집에 있는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한때 이런 논란과 관련돼서 다양한 기사거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이미 유산균에 대한 영상을 이만큼 이렇게 만들었지만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이 유산균의 독성에 대한 팩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독성 유전자, 이 논란의 시작은 어느 균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균주가 뭘까요? 기사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일부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해당되는 엔테로코커스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나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해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 중에 이 엔테로코커스라는 녀석이 논란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돼지 농장에서 사람과 돼지에서 추출한 엔테로코커스 균들이 다양한 항생제 내성을 보이더라 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산균 제품을 사려고 인터넷을 막 찾아보면 이렇게 엔테로코커스 페슘이나 페칼리스가 들어간 제품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엔테로코커스는 보시는 것처럼 생긴 친구들입니다. 장구균의 한 유형으로 사람이나 이 포유동물의 위장관에서 서식하며 우리와 공생하는 관계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뱃속에 일부는 있을 거고 제 뱃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와 공생관계에 있는 이 엔테로코커스는 도대체 뭘 하는 유산균일까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이 산에 약합니다. 하지만 이 엔테로코커스는 아주 강해서 생존의 고수라고도 부릅니다. 엔테로코커스는 생존력이 강한 만큼 유해균과 경쟁해서 잘 살아남고 다른 유산균의 증식을 돕기도 하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엔테로코커스가 질겨도 너무 질기다는 겁니다. 장에 많이 살고 잘 생존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하고 다른 세균에 이를 확 전달하기도 하는 거죠. 세균끼리는 이 유전자 전달이 아주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은 항생제로 인해 이 엔테로코커스 균주가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엔테로코커스 균주가 나쁜 세균들에게 항생제 내성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항생제 내성과 유전자 독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엔테로코커스 패밀리 중에서 아주 일부에서 이 특성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 잠깐, 저 유산균들은 그럼 유전자 독성을 가졌으니까 아예 안 만들고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엔테로코커스 균주들은 이러한 유전 독성과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엔테로코커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생존력이나 또 다른 유산균을 증식을 돕는다는 것 때문에 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2019년 4월 다음과 같은 법제 규제를 둡니다. 유산균 제품에서 엔테로코커스 균주를 사용하려면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걸 사용하고 식약처장이 지정한 외부 검사기관에 해당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섭취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즉 국내 제품에 사용되는 엔테로코커스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고 국내 원료사들도 항생제 내성이나 유전 독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제품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국내 제품이 아니라 해외 직구 제품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쯤인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강소비자연대인데요. 외국 유산균 제품의 독성인자나 항생제 내성인자를 꼭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해외 직구로 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엔테로코커스 균주를 사용한 경우 독성인자나 항생제 내성 전달인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슴이 또 한번 철렁하시죠. 그래도 사실 대부분의 유산균은
락토바실리우스군과 비피도박테리움 군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해외 직구 유산균 제품에서 보시면 엔테로코커스 패슌과 페칼리스라는 균주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엔테로코커스의 항생제 내성이나 유전자 독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외 직구할 때 이 균주가 들어간 것은 일단은 배제하시고 다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도 겉에 보이는 성분과 함량들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해외 제품의 디테일한 품질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유산균 제품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해외는 국내와 달리 보장균수 제도가 없다. 따라서 해외 제품에 써있는 균수와 국내 제품의 균수를 비교할 수는 없다. 제품을 고를 때에는 우선적으로 유명 원료사 제품을 골라라. 유명 원료사는 크리스찬 한센, 단스코사, 프로비, US랩, 로셀 등이 있고 균주 이름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인명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각 제품들을 직접 직구해서 국내 기관에 이 균수 검사까지 해드린 영상까지 있으니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 유산균 제품과 국내 유산균 제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